오늘 트립 어크로스가 갈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카브리오 내셔널 모뉴멘트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3,8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면적은 미국에서 알래스카와 텍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넓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 독립한다면 경제 규모가 세계 5위에 오를 수 있는 거대한 주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다다른 유럽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리오입니다. 카브리오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유명한 인물부터 말해야 합니다. 바로 에르난 코르테스입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의 금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쿠바 총독의 명령에 불복종한 채 단 3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지금의 멕시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구 수백만 명의 아즈텍 제국을 점령하지요. 이때가 1521년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르테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제일 큰 사건은 쿠바 총독이 코르테스를 진압하러 군대를 보낸 일이었지요. 쿠바 총독은 판필로 대 나르바에스에게 1000명의 병력을 주어 코르테스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나르바에스는 트립 어크로스의 플로리다 역사편에 나왔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르바에스와 함께 간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리오입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치틀란을 가장 믿을 만한 부하 페드로 데 알바라도에게 맡기고 나르바에스와 싸우러 나섭니다. 3배 차이가 넘는 병력과 맞붙은 거지요. 그리고 코르테스가 이깁니다. 나르바에스는 한쪽 눈을 잃는 부상을 당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때 항복한 카브리오는 이후 코르테스 밑에서 활동하게 되지요. 나르바에스는 뒷날 풀려나서 플로리다 원정을 가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텍사스 앞바다에서 죽게 됩니다. 단 4명의 생존자들만 남기고 말이죠. 코르테스는 멕시코 시티를 세우고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른바 뉴스페인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대륙을 탐험하고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1524년에는 아즈텍 제국을 정복할 때 2인자였던 페드로 데 알바르도를 보내어 지금의 과테말라 지역 원정을 떠나게 했지요. 이 정복 원정에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리오가 따라갑니다. 그는 석궁을 잘 쓰는 군인이었습니다. 과테말라 정복이 성공하면서 카브리오는 엔코미엔다라는 땅과 금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카브리오는 1531년에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부인을 만나 혼인도 하게 됩니다. 과테말라에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북쪽으로도 관심을 가집니다. 바다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을 탐험하려 한 것이지요.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캘리포니아가 섬이라고 생각했어요. 16세기 초 스페인에서 출판된 소설에 칼라피아라는 여왕이 다스리고 황금이 많은 섬이 나와요. 뉴스페인 사람들은 자신들 북쪽에 칼라피아가 다스리는 섬, 곧 캘리포니아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황금도 많은 땅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르테스가 보낸 프란시스코 데 울루아는 1539년 캘리포니아, 즉 지금의 바하 캘리포니아가 섬이 아니라 반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르테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그 땅은 황금 대신 향나무가 우거진 땅이었지요. 이 울루아의 탐사가 코르테스의 캘리포니아를 향한 마지막 도전이 되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스페인 황제에게 소환되어 떠났고 뉴스페인에는 안토니오 데 멘도자가 첫 번째 부왕으로 부임해왔습니다. 멘도자 역시 바닷길을 통해 북쪽 신대륙 탐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무렵 나르바에스 플로리다 원정대의 생존자 4명이 멕시코 시티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황금도시를 봤다고 하자 프란시스코 바스케즈 데 코로나도의 원정대를 보낸 것도 이 멘도자 부왕이었습니다. 태평양을 통해 인도네시아 향신료 섬과 중국으로 가는 백길도 개척해야 했고요.
멘도자가 바닷길 원정의 지도자로 꼽은 인물은 바로 과테말라 총독이었던 페드로 데 알바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알바라도는 카브리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카브리오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카브리오는 알바라도를 믿고 재산을 쏟아부어 배들을 만듭니다. 산 살바도르호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알바라도가 전쟁터에서 죽고 마네요. 카브리오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멘도자가 알바라도 대신 카브리오에게 캘리포니아 탐사를 맡깁니다.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백길을 발견하라면서요. 카브리오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탐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배 3척을 만들었지요. 주함은 산 살바도르호이고 라 빅토리아호와 보급선인 산 미구에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카브리오는 과테말라의 식구들을 남겨둔 채 나비다드항을 출발합니다. 1542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9월 17일에 지금의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세나다에 상륙합니다. 트리버크로스가 디즈니 크루즈 때 잠시 들렀던 엔세나다 사진입니다. 엔세나다에도 카브리오의 석상이 서 있지요. 그리고 드디어 9월 28일에 지금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시에는 알타 캘리포니아라고 불리었던 땅에 있는 샌디에이고로 들어섭니다. 카브리오는 지금의 포인트 로마에 상륙합니다. 산 미구에로가 제일 먼저 땅을 발견하여 이곳을 산 미구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들을 만났고 바로 쿠메아이 부족이었습니다. 쿠메아이 부족은 스페인군을 경계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동쪽 뉴멕시코 지역을 휩쓸었던 코로나도 원정대 이야기를 들어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카브리오는 쿠메아이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지내다 떠납니다. 공격을 받은 경우도 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의 채널 아일랜드 제도의 2개 큰 섬을 발견합니다. 배 이름을 따라 차례대로 라 빅토리아 섬, 산 살바도르 섬이라고 불렀지요. 의아하시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배 이름을 따서 카브리오가 이름 붙인 이 지명들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60년 뒤 또 다른 스페인 사람인 세바스티안 비즈카이노가 캘리포니아 원정에 나섰다가 이 땅들 이름을 새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산 미구엘은 샌디에이고, 라 빅토리아 섬은 샌클레멘테 섬, 그리고 산 살바도르 섬은 산타 카탈리나 섬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뀐 이 이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카브리오는 이어 지금의 산타 부에나벤투라, 산타 바바라, 산타 로자 섬에 들릅니다. 여기서는 추마시 원주민들을 만났지요. 그리고 포인트 콘셉시온을 거쳐 북쪽 바닷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때가 1542년 10월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카브리오는 북쪽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근처, 사람들은 지금의 포인트 레이에스 국립해안 지역까지 갔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배를 돌려 남쪽으로 내려가 겨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1542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채널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채널 아일랜드 어느 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추마시 원주민 또는 통바 원주민이 습격해왔습니다. 부하들의 비명과 고함 소리를 듣자 카브리오는 정박한 배에서 뛰어내려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부딪혀 정강이에 상처가 크게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쉽게 나았을 텐데 상처는 계속 나빠져 괴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 때문에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리오는 1543년 1월 3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6세였습니다. 죽기 전 카브리오는 부대장이자라 빅토리아호의 선장이었던 바르톨로메 페레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원정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페레는 카브리오의 유언을 지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원정대는 지금의 오레곤주까지 북상하지요. 이 원정대가 갔던 지역 대부분이 훗날 캘리포니아의 영역이 됩니다. 도중에 지금의 몬테레이 항구도 발견하고 1543년 4월 14일 카브리오의 원정대는
떠나왔던 나비다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카브리오의 원정은 캘리포니아 땅에 대한 유럽인 최초의 탐사였고 캘리포니아 영역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몬테레이와 나비다드는 스페인의 태평양 무역에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를 기념하여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에 카브리오 내셔널 모뉴멘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트립 어크로스가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지요. 카브리오의 석상도 여기에 있어요. 구름 낀 날이라 그런지 카브리오의 표정이 사뭇 더 근엄해 보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원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참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카브리오의 석상은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 받은 것이에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카브리오는 스페인 사람 아닌가요? 왜 포르투갈이 등장하는 거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카브리오가 죽고 70여 년 뒤에 안토니오 데 헤레라라는 역사가가 카브리오의 이름을 후안 로드리게스 카브리오 포르투기즈라고 적어놓은 것이에요. 즉, 카브리오가 포르투갈 사람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은 카브리오가 포르투갈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1939년 샌프란시스코 박람회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발견한 카브리오의 석상을 제작해 기증한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박람회에는 전시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카브리오가 처음 상륙한 샌디에이고로 옮겨집니다. 샌디에이고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도 했지요. 이후 내셔널 모뉴멘트가 건립되면서 자연스레 이 석상도 여기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카브리오는 최근 스페인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31년 스페인에 간 카브리오 자신이 스페인 세비야 근처인 팔마데 리오 출신임을 밝힌 기록을 역사가들이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카브리오가 포르투갈인이었다는 기록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도 했지요. 한 가지 더. 역사가들은 카브리오라는 성이 어디서 왔는지도 매우 궁금해왔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잘 쓰지 않던 성이었어요. 직업명에서 왔을 거란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최근 카브리오라는 성이 모리스코인들이 쓰던 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15세기 말 레콩키스타로 축출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는 무슬림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492년 그라나다 함락을 끝으로 무슬림 왕국은 모두 무너졌지요. 그리고 남아있던 무슬림인들은 쫓겨나거나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했습니다. 카톨릭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을 모리스코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카브리오는 모리스코의 후예였을지도 모릅니다. 세비야 등 이베리아 반도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은 무슬림 세력이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지요. 스페인 카톨릭의 세상이 되자 모리스코의 후예인 카브리오는 신대륙에서 기회를 노렸을지 모릅니다. 쿠바 총독의 명을 거역한 자를 잡으러 가기도 했고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 정복에 나서 자신의 기반을 닦았고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배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의 땅 캘리포니아에서 카브리오는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카브리오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무수한 지명 이름, 길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또한 카브리오가 만든 산 살바도르호는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그를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를 타러 샌디에이고에 가시게 되면 가까이 있는 샌디에이고 해양박물관 앞바다에서 산 살바도르호도 찾아보세요. 오늘 트립 어크로스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봬요.